그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트렌드화되고 막 유행어로 불려진 지가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 굉장히 많은 게 변할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상상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나 트렌드나 어떤 이슈 대비 진짜 업무 효율이 좋아지나? 업무가 빨라지나? 그 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직업은 또 없어지는가? 어떤 직업들은 또 새로운 없어지는가? 막 이런 고민들도 있고 기대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연속이었고 또 그 환경에 맞춰서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한다고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높였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술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발전한다는 얘기고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LTE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5G 상용화를 보면서 4차 산업혁명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있는 편대성이라든가 기동성이라든가 편의성들이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편의성, 뭐 그다음에 편리성, 유용성들이 좀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 업무도 과연 빨라지는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혁신돼야지만이 가능하지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저희 회사가 잘하는 부분이 ERP를 잘하는 회사잖아요. 시장에서 마켓쇼도 높고 ERP는 다시 말하면 업무의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라는 부분들을 좀 혁신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회사는 IT 회사이고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또 ERP로 확장하고 있는 회사인 입장에서 모든 전세적 자원 관리를 다루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쓰고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진화하지 않으면 통신 속도가 빨라져도 별로 업무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질문들이 한 5년 전에 있었던 거고 그럼 우리가 잘하는 것에 좀 집중해보자. 우리가 잘하는 것의 집중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을 혁신하는 거다.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졌을 때 그 효과도 같이 유용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계획들이 지금 아마스텐을 만들게 된 배경의 어떤 그런 질문들, 고민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보다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 사실 미래형 용어거든요. 근데 디지털 전환이 되려면 내부의 디지털 전환과 고객을 향한 외부의 디지털 전환 두 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부의 디지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외부 고객을 상대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또 되게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고 내부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것들, 발전시키는 것들,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들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에 있는 프로세스를 좀 줄이고 개선하고 고도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ERP라는 솔루션도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었지만 그룹웨어 같은 것도 우리가 잘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룹웨어는 뭐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또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는 도구니까 그리고 ERP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 뭐 인사나 뭐 회계나 세무나 물류나 같은 기능적으로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그룹웨어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수준이 아니라 융합돼 있어야지만이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융합되지 않고 통합돼 있었거든요. IT가 통합의 시대였을 때는 뭐 KMS 시스템, ERP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인사 시스템, 회계 시스템 이런 식으로 구분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구분의 영역들이 통합의 시대다 보니까 자꾸만 전문 솔루션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건데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고 플랫폼 경제로 확산되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그 솔루션이 구분되어 있는 영역 개념보다는 융합된 개념으로 좀 바뀌어야지만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혁신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개념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프로세스와 그 소통과 협업이라는 플로우라는 개념이 통합이 아니라 융합을 시키자. 예. 융합을 시키자는 얘기는 뭐냐면 문서를 만들 때는 워드 프로세서를 쓰고 문서를 유통할 때는 메일을 쓰고 그 메일에다가 첨부 파일을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만든 결과물을 첨부하고
보내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복잡해지면 그런 문서를 원본이 어디 있는지 또 여러 사람이 같은 걸 쓰다 보면 노드가 길어지면 보안에도 또 위협이 되고 그 보안을 또 강조한다고 또 업무 프로세서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 프로세스를 저해하는 요인,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은 워드 프로세스에서 그냥 바로 보낼 수 없나?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스 문서를 작성하고 팩스로 갖고 가지 말고 파일에 첨부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보내면 안 되나? 이런 상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웹오피스라는 개념도 만들게 된 거죠. 지금 구글 닥스 같은 거. 저희는 원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를 만든 그 상태에서 팩스로 보낼 건지 출력할 건지 쪽지로 보낼 건지 대화할 건지 그냥 거기서 정해버립니다. 문서를 파일로 떨군다거나 저장한다거나 첨부하지 않고. 저장 안 해요? 저장 안 하죠. 웹에 그러니까 링크하죠. 저희는 저장을 안 하고 링크. 원본은 하나밖에 없고 그냥 링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링크에 그냥 권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서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다음에 소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다음에 폐기하고 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의 과정들이 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 문서는 그럼 원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원본은 서버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원본은 하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본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상 실제 들여다보면 쟤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갖고 있고 저기도 갖고 있고 내 스토리지 내 컴퓨터 안에도 몇 개의 같은 복사본이 들어가 있는 거. 현재 기존 방식에서요? 기존 방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업무가 복잡해지고 직원들이 많아질 때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안이 위반되는 거고 결국 복잡해지는 거고 한 명이 질서를 틀어지면 문서 하나가 어떻게 원본인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면 문서를 만드는 부분들의 목적이 문서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생산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건데 생산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서 저작 도구는 생산하면 저작 도구로서 역할을 끝.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문서를 생산한다는 것은 전달하고 공유하고 수정하고 재활용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걸 갖고 협업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문서 저작 도구를 갖고 수익 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문서 저작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덕스 같은 부분들처럼 그러니까 웹 오피스를 만들어서 MS랑 한 컴하고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만들고 난 그 뒷단에 있는 프로세스를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개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의 개념들을 업무 프로세스에다가 융합시키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뭐 인터뷰의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 기자님도 하고 계신 업무의 일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아래 한글이나 워드 같은 그런 문서를 작업을 했는데 바로 뭔가 그 이후에 어떤 용도나 목적 지향적으로 조금 더 좀 바꿔 기존에 그냥 저장하고 그걸 가지고 이후에 작업을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거기서 유통 단계에서 유통, 공유, 그다음에 재활용, 분석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문서 저작 도구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목적보다는 그 문서를 유통시키거나 권한을 주거나 하는 기능들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완을 옵션을 주거나 빼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를 용량을 적게 활용하거나, 그죠? 관리가 용이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다 비용을 줄이는 것들이니까 새로운 비용을 줄이면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웹오피스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문서의 종류는 어떤? 저희는 뭐 이렇게 MS 워드도 쓰고 엑셀도 쓰고 파워포인트도 쓰고 문서의 종류가 그냥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MS 워드, 구글 덕스, 아래 한글처럼 똑같이 쓰게 되겠습니다.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메뉴 구성도 똑같고 새로 배우지 않고 워드 프로세스처럼 써요. 워드 프로세스처럼 쓰지만 웹에 저장된다는 것 특성이 그 다음에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붙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웹오피스다 보니까 그 파일로 관리하지 않고 링크로 관리한다라는 부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웹 문서다 보니까 그 뭐 영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어차피 글을 써서 다른 쪽으로 파싱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좀 많이 집어넣었죠. 그건 편의성 도구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파워포인트나 아래한글처럼 파워풀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워드프레스에서 쓰는 패턴을 잘 이렇게 관찰하면요. 전체 기능의 5%만 쓰고 있거든요. 90%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 기능이 한 20%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 80% 기능은 없어요. 저희 웹오피스에. 그 기능은 그러니까 웹오피스를 만든 게 아래한글이나 MS 워드를 못 쓰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MS나 아래한글이 필요할 때만 그거 쓰고 그렇지 않은 간단한 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유하는 목적성의 문서는 웹오피스가 훨씬 편하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네. 유통이 편하게 하려고. 텍스트 문서만 그렇게 한 거죠. 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그냥 파워포인트의 일부 기능, 엑셀과 파워포인트의 일부 기능도 갖고 있어요. 예. 그거 워드, 뭐 도형이나 엑셀, 도형이나 이미지나 그림이나 뭐 동영상 같은 삽입도 똑같이 워드프레스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텍스트 위주만 되는 게 아니고요. 워드프레스하고 똑같습니다.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기능도 융합돼 안일하게 있어요. 가지고 있고. 예. 엑셀에서 차트 만들고 그걸 끌어오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엑셀의 기능들은 우리 원피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팔방 미인이면서 약간 30% 부족한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같아요. 90%의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20%의 기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르게 해석하면 20% 5%만 쓸 건데 100%에 있는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갖고 우리 워드프레스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